예, 안녕하세요. 총화수입니다. 삼국유사, 당태종 이세민이 선덕여왕에게 붉은, 자주, 흰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과 그 씨앗 석쇠를 보내왔다.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보더니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라 말하였다. 나중에 보니 과연 그와 같았다. 추후 신하들이 어떻게 그걸 미리 알 수 있었냐고 묻자 선덕여왕, 그 그림은 꽃은 그려져 있지만 나비는 없었소. 그래서 향기가 없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오. 이것은 당나라 황제가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을 비웃기 위해 보낸 것이오.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선덕 여왕이 평생 남편 없이 홀로 독수공방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황상 남편이 없었던 시기는 있었겠지만 계속 남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역시 이런 기록이 또 있기 때문이죠. 삼국유사 왕력 제27대 선덕 여왕의 이름은 덕만이며 아버지는 진평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이 즉위하였다. 그리고 선덕 여왕의 남편은 갈문왕이다. 이렇게 명백히 남편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선덕 여왕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갈문왕이란 사람이 대체 이 갈문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선덕 여왕이 왕 되기 전에 결혼한 건지 아니면 왕이 되고 결혼한 건지 또 남편이 과연 이 갈문왕 한 명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이 갈문왕이란 사람의 정체 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덕 여왕 덕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건가? 선덕 여왕은 누구와 어떤 사랑을 한 건가 아니면 어떤 정치를 하였던 것인가? 일단 갈문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갈문왕이라는 것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에서는 추봉한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왕에 매우 가까운 친족을 갈문왕으로 봉해준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니었던 사람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면 이 갈문왕은 이름에 자가 들어가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가능성이 일단 대두가 되는데 혹 김씨라면 김음? 선덕여왕 남편은 김음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김음이란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무려 선덕여왕의 남편 정도 될 사람이면 당대 신라의 아주 주요한 인사였을 텐데 삼국사기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삼국사기 선덕여왕 아버지 진평왕, 진평왕은 진흥왕 태자 동륜과 만호 부인 아들이다. 진평왕의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으로 갈문왕 복숭의 딸이다. 이렇게 왕의 왕비가 누구인지 친절하게 잘 기술을 대게 하고 있는데 선덕여왕의 남편은 어찌하여 삼국사기에서 철저히 누락된 것인가? 삼국유사 이라는 갈문왕은 왜 삼국사기에 전혀 등장하고 있질 않은 것인가? 혹은 이름이 김음이 아니라 김모음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김모음이라고 해도 마땅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의문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에 이 자를 원래는 이런 반자인데 오독한 거다 라고 보는 설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김반 혹은 김모반도 가능해지죠. 이 네 가지 경우 중 김모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턴 대상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사람은 김백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딸인데 김백반은 진평왕의 동생입니다. 또 동생으로 김국반이라는 사람도 더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아버지는 동륜태자인데 그는 차기 대권자인 태자였지만 왕은 못된 사람이죠. 동륜 아버지가 그 유명한 정복왕 진흥왕인데 진흥왕 다음 왕이 이 동륜이 사망해서 못되고 동륜 형제였던
금륜, 즉 진지왕에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또 진지왕, 다음 왕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요. 동륜의 아들 진평왕으로 왕이 못된 아버지의 한을 푼 듯한 모양새가 된 건데, 그리고 이 진평왕, 여기 다음 왕이 바로 대망의 선덕여왕이죠. 일단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이 진지왕이 사망한 게 579년 7월,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이 진평왕 왕되고 바로인 그때 왕 되자마자 진평왕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찬 노리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노리부라는 사람이 동륜 아들 진평왕을 왕 세우는데 상당히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한 게 뭐냐면 진평왕 동생인 백반, 국반을 갈문왕으로 봉했다. 아까 선덕여왕 남편이 갈문왕이었죠. 혹은 반갈문왕. 그런데 김백반은 진정갈문왕, 김국반은 진안갈문왕이다. 아까 선덕여왕 남편은 갈문왕이라고 그랬죠. 하고 반자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들은 즉 반갈문왕이 아니라 각각 본인 이름과는 다른 별도 호칭의 갈문왕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가 모양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선덕여왕의 남편 갈문왕이 김백반 혹은 국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걸 제1설이라고 하죠. 진평왕이 왕 되자마자 곧바로 노리부 최고자리에 앉혀주는 것과 아울러 두 동생을 갈문왕 앉혀주는 걸 바로 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인가? 백반, 국반도 당시 정황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제1설대로면 백반과 국반 중 선덕여왕의 남편은 누구였을까? 이거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선덕여왕 다음 왕이 진덕여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덕여왕이 바로 여기 김국반의 딸이에요. 즉 선덕여왕 다음은 선덕여왕 사촌에게로 간 거죠. 아버지 동생의 딸. 그런데 김국반하고 같이 진덕여왕을 낳은 국반의 부인이 누구냐? 지금 선덕여왕이 백반 부인이냐 국반 부인이냐 이 얘기 중이니까 그게 또 중요한데, 삼국사기 진덕여왕의 어머니는 박씨월명 부인이다. 만일 선덕여왕이 김국반의 아내였다면 국반은 선덕여왕하고 월명 둘 다 모두 부인으로 거느렸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거느렸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각기 거느렸나 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상식적으로 동시에 거느리기는 여왕의 남편인데 세컨드 부인을 또 둔다? 그게 가능한가? 글쎄요. 만일 이 일설대로 백반 혹은 국반의 아내였다면 결혼을 한 시기도 포인트가 돼요. 왕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한 거냐 아니면 왕 되기 전에 공주 신분일 때 결혼을 했던 거냐. 남편이 부인이 현직 여왕일 때 별도의 세컨드 부인을 두는 것하고 부인이 공주일 때 세컨드를 두는 것은 상황이 다르죠. 현재 와이프가 현직 여왕이라면 간이 붙지 않고서야 세컨드 부인을 또 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왕인 선덕 여왕하고 이혼을 하고 서로 정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선덕 여왕도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재혼 하든지 말든지 역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월명하고 결혼하고 진덕여왕 낳았는데 월명하고 이혼하고 선덕여왕에게 갔을 수도 있고, 국반 월명 딸 진덕이 선덕 차기를 했다는 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줘요. 1. 월명이라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국반이 선덕하고는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 됐다는 것은
진덕여왕 아버지 김국반, 그의 영향력, 파급력이 꽤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김국반이라면 오히려 선덕의 강력한 남편 후보군으로 더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월명하고 이혼하고 선덕하고 결혼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일단 월명하고 결혼해 살다가 선덕이 왕이 되니까 정치적, 정략적으로 월명하고 갈라서고 여왕하고 재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 선덕여왕 나이입니다. 아버지 진평왕에게 왕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을 때는 선덕여왕은 이미 거의 할머니 상태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삼국사기 사관돈평, 하늘의 이치로 말하면 양은 굳센 것이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니 늙은 할멈이 규방에서 나와 무슨 국사를 돌본단 말인가. 신라는 선덕여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여기서 보면 삼국사기는 선덕여왕을 늙은 할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덕여왕이 왕 자리를 했던 게 15년 정도예요. 최소한 왕 마지막 하던 15년 차 때 이전에 이미 할머니였다는 얘기죠. 삼국사기는. 할머니에서 15년 빼도 그럼 잘해야 중년 정도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버지 진평왕이 왕을 엄청나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왕을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려 50년 넘게 왕을 합니다. 진평왕은 중년은 훨씬 넘겼고 분명히 할아버지 때까지 왕을 하다가 딸인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까지 살고 그러고 나도 왕이 된 거니까 선덕여왕이 왕 되었을 때는 아마도 최소 중년 이상 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산술적으로야 물론 엄청 늦둥이 낳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다 자연스러운 건 그쪽일 겁니다. 하물며 덕만은 삼국사기 진평왕의 장녀다 라고 나와요. 늦둥이 막내 그런 게 아니고 장녀, 맏딸이다 라는 겁니다. 정황적 상황을 봤을 때 선덕여왕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나이가 꽤 많았다. 지금 기준 말고 당대로서는 거의 할머니 소리 들을 정도 나이 되었을 때 왕에 올랐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선덕여왕 본인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하물며 백반, 국반은 아버지의 동생들이니까 선덕여왕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 형제들, 요 형제들의 아버지 동륜태자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대차가 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늦둥이도 낳고 하면서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지. 일찍 사망하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죠. 그럼 선덕여왕도 나이가 많은데 국반, 백반 이 둘은 더 많았을 거고 그걸 감안하면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국반이나 백반하고 결혼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 뭐 이들은 당대 기준으로는 완전 할아버지였을 텐데 그러면 숙부하고 만일 결혼을 했다면 여왕 되기 전에 공주 시절에 했을 개연성이 훨씬 크죠. 공주 때 숙부랑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왕 될 때 즈음엔 숙부가 노환으로 사망하여 선덕여왕이 솔로가 되었다 라는 건가? 이렇게 백반 혹은 국반으로 보는 일설이 있고 근데 당연히 이에 대해선 반론이 있습니다. 아니다. 백반, 국반이 남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단 국반, 백반 남편설의 가장 큰 근거는 갈문왕하고 이들 이름의 반자하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건데 모양이 대단히 흡사하긴 하지만 그걸 헷갈려서 오독한 거다라는 것도 일단은 추측이고 다만 이름에 음이 들어가는 이 시기 유력 인사가 마땅치 않아서 헷갈린 게 맞지 않겠냐 반 아니냐 라고 많이들 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재반박을 하는 것이 음하고 반은 비슷한 건 맞다 하지만 갈문왕으로서의 명칭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선덕여왕 남편은 갈문왕인데
이 사람들 갈문왕 명칭이 따로 있지 않냐. 진정갈문, 진안갈문. 무조건 그 이름으로만 볼 게 아니고 갈문왕으로서의 명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아니면 대체 명백히 존재했다는 선덕여왕의 남편은 누구냐? 제2의 후보가 이제 나오는데 삼국사기 632년 1월 선덕여왕 아버지 진평왕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덕만이 왕이 되고 바로 이 다음 달 632년 2월 즉 선덕여왕이 왕 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록 뭐가 나오냐? 대신 을제로 하여금 나라의 정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선덕여왕이 왕 되고 바로 을제라는 인물이 기록에 나오면서 무려 나라의 모든 정무를 다 그가 하도록 맡겼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선덕여왕이 왕 되자마자 나라의 모든 실권이 곧바로 이 을제라는 사람에게 모조리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왕만 선덕여왕일 뿐 실질적 신라의 지배자는 이 을제죠. 바로 여기서 선덕여왕 남편 제2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을제가 남편 아니냐. 어쨌든 선덕여왕이 왕 되던 바로 이 시점 최강의 남자는 을제였기 때문에 제법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선덕여왕의 남편은 을제였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의아한 인물인데 이 시점 신라 최강의 남자였지만 신라 전체를 다 장악했다 라고 하는 이 기록 이외에 별다른 기록이 더 없어요. 삼국사기만 놓고 보려면 이 사람 배경이 뭔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선덕여왕이 왕 되자마자 신라 최강이 되었다는 이 정황,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 제2 후보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을제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라를 휘둘렀느냐 명확히 남아있진 않으나 632년 을제가 나라를 장악한 지 그로부터 3년 수개월이 지난 635년 10월 이찬 수품과 용수 혹은 용춘이라고도 한다. 이 둘을 보내 주와 현을 돌며 위로하였다. 지금 수품이라는 사람하고 용춘, 용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둘이 갑자기 나라 여기저기를 돕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로부터 3개월 뒤 636년 1월 수품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상대등이 최고 관직이죠. 이전 지배자 을제의 관직이 상대등이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최고 관직 상대등을 했었을 듯하여 바로 이때 수품으로 상대등 교체가 되었을 때 을제가 실권을 잃게 되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을제는 왜 최강 남자에서 실권을 잃게 된 거냐? 경우의 수 1. 본인이 사망해서 2. 선덕여왕하고 이혼해서 선덕여왕이 그간 국가의 모든 정무 권한을 다 줬었는데 약 4년 가까이 주다 보니 이거 좀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정이 떨어져서 이혼한 건가? 3. 수품이란 사람에게 밀려서. 근데 이 수품이 상대등 되기 약 3개월 전에 나라 전체를 쭉 돌지 않습니까? 최고 자리에 오르기 3개월 전 실시한 이 전국 유람. 근데 나라를 돌면서 쭉 다 위로했다고 하는데 왜 위로를 해야 했는지 이 앞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위로를 해요. 무언가 이 3개월 뒤에 있을 상대등 등극, 그것의 서막 내지는 상대등 교체를 위한 정치적 혹은 세력 결집의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동경잡기란 책이 있습니다. 왜 평양을 서경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라 수도 경주도 동경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즉 경주의 지리에 대한 책이죠. 책 자체는 조선시대 때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이렉트로 선덕여왕 남편 이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남편은 김인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덕여왕 남편은 갈문왕 김인평이다 되어 있는데, 김인평,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익숙하신 이름은 아닐 거예요. 신라인 김인평. 삼국 사기에는 역시도 김인평이란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묘한 대목이 있어요. 선덕여왕이 632년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 되자마자 을제가 신라의 전권을 틀어쥐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을제가 실각 혹은 사망, 여튼 정권 중심 무대에서 사라진 게 수품이 상대 등을 차지한 636년 1월, 이때 실질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설을 말씀드렸는데, 이 김인평이라는 인물이 삼국사기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삼국사기 634년 1월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연호를 왜 바꾼 거냐? 왜 인평으로 이때 바꿨나? 이걸 동경잡기에 선덕여왕 남편이 김인평이라는 것과 아울러 전혀 상반된 몇 가지 설이 나오게 됩니다. 1설, 원래 을제가 남편이었다가 바로 이때 왕 되고 약 2년 후 634년 1월 이때 쫓겨나거나 사망해서 남편이 김인평으로 바뀌었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2설, 바로 이때 남편 을제가 바뀐 건 동일한데 을제 후 새로 들어온 남편 이름이 김인평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 김모모였다. 근데 선덕여왕이 새 남편을 맞으면서 그때 바꾼 연호 때문에 실제 이름이 인평으로 혼동이 난 것이다. 즉 동시기, 동타임에 연호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같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록이 전승되면서 좀 섞였다는 설인 거죠. 즉 인평 원년에 여왕 남편이 된 김모모였는데 그게 여왕 남편 이름이 인평인 것으로 되었다. 이게 2설. 아니면 아예 3설은 김인평 혹은 김모모인데 인평으로 혼동된, 다 포함해서 그런 새 남편은 없었다라는 3설도 있어요. 이거는 선덕여왕이 인평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게 인평이라는 남편을 넣었다라고 혼동이 났다는 거죠. 해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설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뭐가 가장 유력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동경잡기에도 김인평이 갈문왕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남편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서술도 하고 있는 건데, 삼국유사의 남편이 갈문왕이었다라는 것과 또 그 점은 일치를 하는 부분이죠. 다만 삼국유사는 혹은 반갈문왕, 여기는 인평. 근데 혹은 반갈문왕이라고 해서 이름에 혹은 반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까 김국반, 백반도 갈문왕의 명칭은 이렇게 원래 이름하고는 다르게 정해졌었죠. 따라서 이름에 반이 없더라도 혹은 반갈문왕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니죠. 따라서 인평이니까 무조건 반갈문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순 없어요. 그리고 여하튼 경주 지역에선 선덕여왕 남편이 김인평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어 내려왔다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김인평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는 있죠. 삼국사기 같은 정사사서 기록이 아니라
전승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민간 전승이 맞다고 드러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을 살펴봤는데요. 선덕 여왕이 워낙 매력적인 인물이라서 오만 드라마, 영화 등에서 별의별 사랑을 다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대부분 그냥 100% 창작이고 실제로 역사적 가능성이 있는 그녀의 진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드린 거 말고도 다른 얘기들, 다른 설들도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조회수나 반응이 좋으면 선덕여왕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들 나중에 추가로 더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